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으시죠. 아무래도 모공이 좀 더 발달을 하게 될 수 있고 여드름 같은 질환들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거를 관리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라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노난경의 피부 클래스 피부과 전문의 노난경 원장입니다. 피부과는 이제 여자들만 찾는 과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남성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게 되는 과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저희 병원 내원 환자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거를 관리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라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남성분들을 위한 시술편입니다. 일단 남성분들의 피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으시죠. 그 테스토스테론은 피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수염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털을 더 굵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고 더 많이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있어서는 피지 분비량을 좀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모공이 좀 더 발달을 하게 될 수 있고 여드름 같은 질환들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수염이 많이 나게 되면 면도를 더 자주 할 수밖에 없고 그 면도를 자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칼날에 긁히고 상처를 입고 흉 같은 경우에 또 자극감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이쪽에 색소 침착이 생기고 자극성 트러블이라든지 모낭염들이 심하게 돼서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이저 제모를 하시게 되는데요. 레이저 제모를 하게 되면 많이 수치 줄어들게 되고 영구적으로 안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면도를 하게 되는 빈도도 많이 줄어들 거고 전체적으로 피부 트러블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제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여러 번 이상 하게 되는데 남성분들은 털이 좀 굵고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좀 시술 차수를 10회 이상으로 많이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모의 부작용으로는 하고 나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받은 부위 같은 경우에 물집이 생긴다든지 모낭염이 일시적으로 온다든지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는 시술 후에 연고 같은 것들을 처방하는 편이고 모낭염들이 좀 다발성으로 많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한번 이제 시술 받은 병원에 내원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모는 통증이 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좀 쿨링을 좀 많이 해주고 마취크림도 좀 많이 바르고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피지 분비량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어지는 질환이 바로 여드름이죠. 남성분들은 여드름이 좀 더 굵고 음괴성으로 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에 대한 치료로는 피지샘을 좀 억제해주는 치료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피지샘을 억제해주는 치료는 주로는 열을 주는 장비들이 되겠는데요. 제네시스라든지 카프리 레이저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주로는 사용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골드 PTT나 플래티넘 PTT 같은 이제 약품을 좀 묻혀주고 열을 가해서 조금 더 피지샘에 더 특화되게 조금 더 강력하게 파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크릿 레이저라고 해서 니들 RF 같은 장비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니들 RF 바늘 고주파라는 의미입니다. 고주파 시술은 열을 주면서 이제 콜라겐 생성도 유도하고 전체적으로 리프팅 시술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니들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모공을 직접 찔러서 그 부분을 파괴시켜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드름이라든지 모낭염들을 치료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자주 내원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니들 RF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편이고 카프리 레이저나 골드 PTT 같은 레이저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더 통증이 따끔따끔하게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근육량이 훨씬 많은 편인데요. 근육량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사각턱이라든지 관자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발달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발달을 해서 주무실 때 이갈이 같은 게 심하셔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갈이의 치료가 바로 보톡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갈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각턱이라든지 관자를 같이 이제 보톡스로 마비를 해주면 이갈이가 굉장히 현저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치과에서도 많이 시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턱선을 좀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도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자근이 너무 발달했을 때도 옆머리가 너무 커 보이는 그런 이제 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자 보톡스를 해주시면 옆머리도 축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두상이 좀 예뻐지는 미용적인 결과도 보실 수가 있죠.
이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4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시술을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여성분들의 용량보다는 조금 더 1.5배 내지 2배 정도의 용량을 사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은 씹는 걸 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도 좀 많이 좋아하시고 술도 자주 드시고 침샘이 많이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바로 보톡스의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귀밑샘이라든지 턱밑샘 같은 경우 발달을 하게 되면 불룩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도 이 불룩한 현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 침샘 보톡스를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남성분들이 이제 턱과 이 목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턱 라인 보톡스와 함께 인모드 시술을 함께 병행을 해주시면 타이트닝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리프팅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턱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인모드와 턱 라인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를 함께 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상 남성분들을 위한 시술 편이었고요. 노남경의 피부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